궁금한 분야의 교양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기 딱 프레임으로, 자기 깔때기로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학의 여러 전공에서 개설되는 교양 과목들입니다. 대학생 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할 수 있는 말도 많고 그 말들이 대부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니까 학생이. 그런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학부생 때, 대학생 때 큰 책을 읽어라 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학과에서 서양 근대사 담당 교수로 있는 김민철입니다. 저는 서양사 중에서도 주로 15세기에서 19세기 사이, 즉 우리가 서양 근대사라고 부르는 시기를 담당하고 있고, 주로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분야는 우리가 계몽의 시대, 상업의 시대, 혁명의 시대라고 부르는 18세기와 19세기 초중반입니다. 분야로는 정치사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성사를 주로 연구하고 있고요. 정치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문과학 계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문과학 계열의 학문적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문과학 계열에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우리 대학 인문학 계열에는 우리가 흔히 인문학을 문사철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 계열에는 일단 제가 속해 있는 역사학을 담당하는 사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철학과, 그리고 문헌정보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문학과들이 있는데 공문학, 영문학, 중문학, 불문학, 동문학, 노문학 이렇게 학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연계 전공들이 있습니다. 네, 복수 전공이 가능한 연계 전공까지 다양한 인문과학 계열 학과들이 있는데요. 인문과학 계열 졸업생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 우리 대학 학생들이 주로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출판계가 있고요. 또 문화 콘텐츠 제작 유통 분야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또 공공기관과 비영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일반 기업에도 취직을 하죠. 경영, 사무, 금융, 보험 이런 곳으로. 그리고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시험을 치른 학생들도 있고요. 인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은 무엇보다 인간과 문화에 대한 통찰을 기르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인문과학 계열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학문적 즐거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인문학은 무엇보다도 세계를 깊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해하고 파악해서 조작 가능하게 만들어서 그걸 조작해서 미래를 바꾸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 조작 가능한 형태로 모델화하기 이전의 아주 그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깊이 촘촘하게 이해하는 것이 인문학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학문적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인문과학 계열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학계나 또 현장에 진출한 졸업생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네, 대학을 취업 전 단계, 취업 준비 단계로 우선적으로 본다면 그 경우에는 인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데 좀 불리하다거나 꼭 불리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인식인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대학을 다니는 그 시기가 단순히 취업 준비를 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거는 또 뭐 더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취업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취업에 직결되는 기술이 인문학 전공에서는 훈련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흔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취업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당연히 학계나 출판계, 언론계로 갈 경우에는, 그리고 문화 콘텐츠 제작이나 유통으로 갈 경우에는 인문학을 전공한 것이 오히려 그 해당 분야에 직결되는 취업 기술을 갈고 닦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로스쿨을 포함해서 일반 기업체도 어느 정도 포함됩니다만은 대학 학부 과정에서 특정 응용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전문 훈련 과정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인문학을 전공한 것이 전혀 불리하지가 않고 오히려 들어가서 더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교수님께서 인문과학 계열을 선택하고 또 진로를 탐색하신 과정도 궁금합니다. 제가 계열로 선발되는 거의 첫 세대에 속했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와서 뭐 책을 읽었죠. 수업을 듣고 읽고 싶은 책을 읽고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저의 전공을 선택을 했고, 저는 역사학을 선택했지만 역사학에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철학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 외에 여러 뭐 어문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공부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을 단순화시키지 않고 그 복잡한 그 복합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 이해하고 싶다는 호기심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요. 학부 과정에서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문학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예. 교수님의 사례가 우리 신입생들이 전공과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다양한 인문과학 계열 학과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학과들에 대한 세부 정보는 어떻게 탐색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특정 학과의 정보를 알고 싶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당연히 시도하는 것이 그 학과 홈페이지에 가보고, 맞습니다. 뭐 구글 등등에서 검색해보고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뭐 당연히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선배들에게 얻는 정보는 그 선배들 개개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학과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는 정반대로 아주 공식적이고 피상적인 정보들이죠. 그 학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면 사실 그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 수업을 들어보면 좋고요. 아니면 그 학과에서 개설한 교양 수업이라도 들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강의 계획서에 있는 도서 목록을 포함해서 그 여러 중요한 주요 참고 문헌 목록이나 그 관련 고전 목록을 찾아보고 재미있는 책들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정보 탐색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책, 강의, 그리고 그 강의를 하고 책을 쓴 사람들을 찾아보고 읽어보는 것이죠. 강의와 책을 통한 전공 탐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입생들 중에는 전공이나 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교양 과목 수강에 대해서 학습 동기를 찾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다양한 교양 기초 교과목의 수강이 전문인으로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효용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전문인으로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대학을 다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전문인으로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동시에 대학을 다닐 때 궁금한 분야의 교양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 들어도 되죠.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나중에 전문 직업인이 되고 나서 그거를 찾아서 읽어보고 듣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안 나고. 그러니 대학생 때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금방 질문하신 내용은
전공이나 취업에 직접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교양 과목을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학습 동기를 모르겠다.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안 들으면 됩니다. 안 궁금하면 안 들으면 돼요. 그런데 궁금하고 안 궁금하고의 기준이 오로지 나의 그 취업, 그리고 그 취업에 필요한 기술로서의 전공 지식이라면 대학교는 학원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유로 대학을 다닌다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물론 대학을 입학할 때 그런 이유로 입학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대학에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 자세로 살아서 졸업을 했는데도 자기 전공 지식 외에 그 전공 지식도 심지어 취업에 필요한 기술로서의 전공 지식 외에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채로 졸업을 한다면 학원을 오랫동안 다니고 취업을 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인생은 아주 길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인생이 너무나 긴데 그 긴 삶을 계속해서 그 자기 딱 프레임으로 자기 깔때기로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학의 여러 전공에서 개설되는 교양 과목들입니다. 네. 저도 학생들 지도할 때 교수님 말씀 참조해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전공과 진로 연관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신입생들이 자기 전공을 살려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진로를 꿈꾸고 있는데요. 인문과학 계열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어떻게 공부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학생들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전공 탐색 말씀드릴 때 책과 강의 그리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사실 방법을 따지면 책과 강의 그리고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려도 사실 다 알아들으시겠죠, 학생 여러분들이. 그런데 인문 계열의 특성을 고려한다 이렇게 하면 전공과 진로 연관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로를 생각할 때 내가 진로를 어떻게 탐색해야 될까? 내가 뭘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의미 있게, 나한테 의미 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대학생 때. 그래서 그 결론에 맞춰서 자기의 대학생 시절을 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만일에 인문 계열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자기 진로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고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뭐 4학년쯤 돼서 드디어, 그때까지도 못 정하는 사람도 많지만 드디어 나는 이 일을 하며 살아봐야겠다 라고 일단 진로를 정했어요. 그러면 그때 인문학을 공부한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그 진로가 무엇이냐에 따라 아주 다릅니다. 그 진로가 일반 사기업에 기획실에 취직하고 싶다. 이러면 인문학을 공부한 것을 어필을 잘 해야겠지만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업체 취직과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업체에 가면 제가 아는 많은 후배들이 아주 유명한 기업체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독해력과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에서 업무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반 기업체가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분야로 가면 아까 요즘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로스쿨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포함해서 학계, 언론, 출판계, 미디어 제작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자기 전공을 상당히 잘 살릴 수가 있어요. 인문학의 경우에. 그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결국 정보 검색은, 정보 탐색은 책과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공부는 대학생 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할 수 있는 말도 많고 그 말들이 대부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니까 학생이. 그런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학부생 때, 대학생 때 큰 책을 읽어라 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졸업하면 어려우니까. 네, 저도 책, 강의, 사람 이 세 단어 잘 기억하겠습니다. 전공과 진로 연관성에 대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희망 전공이 있는데 그 전공이 순수 학문이어서 주변에서 취업에 유리한 전공을 선택하라고 할 때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2025학년도부터 자유전공 계열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였는데요. 자유전공 계열의 희망전공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신입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고 또 자신의 흥미적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 생활은 일생에 딱 한 번뿐입니다. 아닐 수도 있죠. 본인이 선택하기에 따라 여러 번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생에 한 번뿐입니다. 순수 학문이라서 취업에 불리하다.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취업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요. 순수 학문에는 많은 것이 있죠. 순수 학문과 응용 학문은 우리가 흔히 나눌 때 순수 학문은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고 응용 학문은 세상을 조작하고자, 오퍼레이트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천문학, 수학, 물리학, 철학, 역사학 이런 거 다 순수 학문이죠. 순수해서 순수 학문이 아니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순수 학문입니다. 근데 이해한 다음에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학문 영역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것을 공부한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 계열에서 전공을 선택해서 학부를 졸업했다고 해서 그 학생이 졸업 후에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할 때 어떤 제약이 주어지거나 하는 것이 결코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제약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또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겠죠. 대학생 때 정말 고민이 많고 진로 고민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학생들이 고민을 하는데 저도 그랬고요. 저도 참 많이 진로를 바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여러 은행도 다니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대학생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잊고 사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잘 모르고 또는 누가 말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인생이 굉장히 길다 이겁니다. 30살에 다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 29살에는 번듯한 곳에 취업이 되어 있어야 되고 많은 월급을 받고 있어야 하고, 그러나 인생이 30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 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승부를 보고, 그래서 30살이 됐을 때 다 결판이 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이 나이와 이 타임레진과 별개로 전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에서 취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취업을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100% 전부가 아니고 양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시간으로 따져도 그게 끝이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다시 돌아가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생활이 일생에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많이 놀아야 되고, 그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것이 하나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 쏠림 현상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듣게 되는데, 사실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 전공 쏠림 현상은 뭐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자기가 무슨 전공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뭐 우리 전체 학번 집단이 어느 전공을 많이 선택했는지 아닌지는 그거는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학생 개인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 뭐냐?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게 나의 적성과 가장 잘 맞을 것인가? 근데 이걸 단순히 내가 어떤 직종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것만 고민해서는 자신의 적성을 찾을 수가 없고, 적성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남의 눈을 의식해서 전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 중에 또 상당수는 후회합니다. 그 후회는 결국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은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그 고통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공 계열을 2학년 올라갈 때, 또 어떤 경우에는 가끔 3학년 올라갈 때 선택을 하는데, 그때는 아직 삶의 설계가 다 되어 있지 않은 때가 많죠.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고민을 멈추지 말고 탐색도 공부도 멈추지 말고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어떤 삶을 살지, 나의 적성이 뭔지,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이를 계속 고민하시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학생들을 만나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교수님을 통해서 좀 저도 어느 정도 답변을 들은 것 같고 앞으로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지도할 때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